환경부가 그러니까 사실은 장기 독성 실험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빨리 결론을 내야 되니까 빨리 해버리고 그냥 해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찍부터 정부가 이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광범위하게 임상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거를 증거로 제시했으면은 됐어야 되는데 이제 다 피해자 죽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증거가 시간이 오래되니까 다 몸에 있는 신체가 다 사라지고 검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왜 이게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업무상 이제 뭐 주의 태만 뭐 이런 거를 좀 강하게 했어야 돼요. 그쪽을 초점을 맞췄어야 되는데 이철이의 정치쇼. 예,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던 회사죠.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번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전문가들은 그 판사가 잘 몰라서 과학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거다라는 주장하던데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전지적 기자가 보기에는 누구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가 잘못 판단했다라고만 보기는 힘들어요. 이게 저는 책임의 순서를 제가 저한테 만약에 묻는다라면은 순서? 예, 여기에 이런 현재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저는 일단 환경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거기도 해당돼요. 질병관리청 지금은 질병관리청 옛날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검찰 그다음에 재판부 저는 이렇게 순서대로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가습기 살균제 그야말로 참사잖아요. 그죠? 지금도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죠? 이 사안이? 그러니까 저도 이거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의사들이 2000년대 뭐 후반 때 2월 3월만 되면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호흡기 질환을 호소를 하고 막 죽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해서 그때 인터뷰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몰랐죠. 그게 가습기 때문인지. 그게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2011년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폐질환 7명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에 공식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가습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 팔리기 시작한 게 94년부터 SK 지금 뭐 이제 케미컬이 이제 유공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여러 제품들이 나옵니다. 뭐 이마트에서도 만들고 애경에서도 만들고 막 만들고 나중에 후발주자로 2000년부터 옥시가 만들어요. 그래서 옥시 싹싹이라는 게 나왔고 그 전에는 가습기 메이트가 먼저 팔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게 2011년까지 팔립니다. 그러니까 무려 17년 동안 팔린 거예요. 피해자들 대부분이 가정주부들 특히 애가 어린 집안 있잖아요. 아기들 있는 데에서는 곰팡이 같은 거가 이제 분무를 해서 날아갈까 봐 이거 안전하다고 하니까 써가지고. 썼죠 저희도. 그래서 이거 공식적으로 지금 확인된 것만 6천 명이 넘어요. 지금 피해자가. 그리고 사망한 게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세월호 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었는데 그게 한 300명 정도 죽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거의 5배 정도.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참사죠. 엄청난 참사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당시에 업체들 이 성분을 만든 업체들이나 제조사에서 실험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런 화학물질에는 일단은 피부에 발라봅니다. 이거 이제 피부에서 이게 문제가 이 신체에 닿아도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먹어보는 실험이 있어요. 먹어서 이게 괜찮은지 아닌지. 또 하나는 호흡기를 이제 하는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흡입을 해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는 다 달라요. 어떤 거는 피부에 발라도 되지만은 호흡으로 하면 안 되고 먹어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나와서 이 제품을 이 특정 물질을 쓰려고 하면은 그 해당 거에 맞춰서 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문제가 되는 그 화학 물질들을 흡입 독성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피부에는 발라봤어요. 그 실험은 있었어요. 전에 데이터가 있는데 흡입 독성 실험을 안 하고 그냥 내줬는데 이거 식약처럼 내줘도 돼요? 그러니까 정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내줬냐고 그거를 식약처 뭐 환경부 이런 데서 제대로 관리 감독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도 문제고 정부도 문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책임을 져가지고 이제 뭐 배상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이 이런 의문을 가져요. 그 똑같이 이 가습기 살균제 만들었던 옥시 그 유죄 판결 났잖아요. 그건 인과관계가 뭐 확인됐다 이랬잖아요. 여기는 SK케미칼하고 애경은
그게 왜 인과관계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무죄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달라요? 일단 뭐 여기에서 이제 뭐 설명드리면 성분이 달라요. 이제 PHMG 이게 뭐 폴리헥사메틸렌 구안일인이라는 건데 그냥 PHMG로 부르게요. PHMG 그리고 CMIT나 MIT가 있는데 클로로메틸이소 티아졸리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어쨌든 예, 네. MIT, CMIT로 부를게요. 네. 자, 옥시가 쓴 거는 PHMG예요. 네. PHMG는 어디다 쓰느냐? 정화조 청소할 때 뭐 이렇게 써요. 정화조? 네, 화장실? 정화조 청소 제품으로 써요. 강한 살균력으로.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호흡 그 나중에 이제 실험 그때 당시에 옥시가 출시할 때 이것도 실험 안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내부에서 나중에 이제 검사 조사를 하니까 이거 실험하고 내야 된다. 흡입 독성 실험 안 했는데 이거 위험하다라는 게 내부에서 검토했는데 그냥 내버린 거예요. 어쨌든 근데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폐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폐 섬유화. 폐가 이제 뭐 이렇게 굳어지는 거죠. 일종의. 그거를 일으킨다라는 게 독성이 명확하게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옥시 같은 경우에는 징역 6년 그러니까 실형 6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이번에 나온 거는 SK케미컬하고 애경산업 그리고 뭐 이마트 관계자들이에요. 그쪽에서 이제 SK케미컬은 이걸 원료를 만든 거, 애경은 이걸 만들어서 판 거, 이마트도 만들어서 판 거 여기 관련자들인데 여기에서 쓴 거는 CMIT, MIT예요. 이거 어디 쓰느냐? 물티슈에 씁니다. 물티슈? 네, 이거 샴푸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피부에 닿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네, 피부에 닿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흡입하면 안 돼요. 근데 흡입을 실험도 안 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환경부에서 독성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없으니까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흡입 독성 실험을. 어떻게 사람을 대상으로 못 하잖아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합니다. 쥐를 대상으로 해요. 13주 동안 농도를 최고 기준치의 300까지 높여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그냥 기준치에 하니까 안 나와. 그러니까 높여 해가지고 833까지 했는데 폐 섬유화 아까 폐가 굳는 현상이 안 나타났어요. 쥐한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지금 쟁점이 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폐 섬유화, 하나는 천식. 유발을 했느냐 안 했느냐. 천식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뭐 이제 상기도와 하기도가 있어요. 기관지에 보면은 하기도 쪽은 이제 깊숙이 폐 쪽에 가까운 데고 상기도에는 약간의 영향을 주는데 하기도 폐 쪽 깊숙한 데에는 그렇게 독성을 높여도 이게 쥐가 문제가 안 생겼어. 그럼 이거는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안 밝혀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법원의 특징이 뭐 재판 사법부의 특징이 하나의 뭐 이렇게 가능성이라도 있다라면 무죄를 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전에 뭐 김성재 여자친구가 이제 가수 김성재 씨 죽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수면제, 동물용 마취제 같은 거 사고 뭐 이런 증명까지 다 됐지만은 직접 주사를 했다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판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독성이 있지만은 이게 지금 나타난 폐 섬유화나 천식을 유발했다라고 보기 힘들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검증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게 판사가. 근데 판사가 마음의 부담은 있었겠죠. 엄청 부담이 있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판결문을 보면은 이 피해자들의 이 고통과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절절하게 써놓습니다. 그렇지만은 재판부는 이거는 엄밀하게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무죄를 줄 수밖에 없고 너무 착잡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쭉 써 있습니다. 근데 판사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정서적으로는 유죄를 내리고 싶지만 증거가 불명확해서 내가 무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기가 막히죠. 속 터지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러잖아요. 막 울부짖잖아요. 울부짖었어요. 예, 그래서 내 몸이 증거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나오고 그랬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올바른 판결이냐? 이제 첫 번째 이 실험 이게 동물을 쥐를 대상으로 한 독성 실험 같은 경우에는 13주 정도 했습니다. 13주 정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실제 흡입을 한 거는 몇 년인지 몰라요.
이 부작용이 이제 천식이 나타났는데 이걸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2년, 3년, 5년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장기 독성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기 급성 독성 실험을 해가지고 이게 뭐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진행한 게 환경부라는 거죠. 네. 환경부가 그러니까 사실은 장기 독성 실험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빨리 결론을 내야 되니까 빨리 해버리고 그냥 해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환경부와 이제 뭐 이제 책임이 있는 거고 네. 초반에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이게 사회적 참사로 인정되는 과정까지가 상당히 지난했어요. 왜냐하면 정부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인정 안 하려고 처음에 막 2010년대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처음에 폐 섬유화 폐가 굳는 것만 이거의 가습기의 피해로 처음에 인정을 하다가 나중에 천식까지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게 오래 걸리면서 실제 이제 임상을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분들이 많이 죽습니다. 1,5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찍부터 정부가 이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광범위하게 임상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거를 증거로 제시했으면은 됐어야 되는데 이제 다 피해자 죽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증거가 시간이 오래되니까 다 몸에 있는 신체가 다 사라지고 이거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왜 이게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업무상 이제 뭐 주의 태만 뭐 이런 거를 좀 강하게 했어야 돼요. 그쪽을 초점을 맞췄어야 되는데 이 보고서만 보고 너무 안이하게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미국의 환경보호청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가습기의 사용 과정에서 이런 살균제 화학물질이 공기 중으로 퍼지지 않도록 수돗물에 가습기의 물탱크를 여러 차례 헹궈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분무 형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쓰면 안 되고 다 그거는 세척제로 다 닦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미 미국에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거를 처음으로 전 세계 처음으로 전 세계 유일하게 이거를 분무 형식으로 허가를 내줬어요. 근데 이거는 다 미국에서나 다른 나라에서는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주위에 이 제품을 내지 말든지 아니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라고 명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안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그쪽에 초점을 안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도 이제 이렇게 무죄가 나온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7676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피해자 가족입니다. 인과성이 입증 안 된다고 하니 재판부에서 직접 이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를 써보면 어떨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하셨습니다. 피해자 가족이시니까 왜 안 그러겠습니까? 일반인 저희가 봐도 저게 말이 되나 싶은데 화가 나고 답답하실 겁니다. 노광수님 명치가 깝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코로나 백신에 대해 식약처를 믿으라고 하는데 과거에 이랬던 식약청을 어찌 믿을지 명치가 깝깝합니다 하셨고요. 4444번 쓰시는 분입니다. 소장님 저희 아이가 신생아일 때 저도 권장 용량보다 대여섯 배 많이 넣어서 쓰고 가습기 살균제라고 가끔 가습기에 코를 가까이 들이대고 있었던 적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나마 저희는 아무 증상이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길 하셨고요. 사실 저희도 95년생, 97년생이라 어릴 때 이 가습기 살균제 썼던 기억이 저도 있거든요. 하여간 이제 피해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번 판결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간 2심에서는 뭔가 좀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한정혜 환경부 장관이 추가 실험하겠다고 청문회에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정부 대응이 좀 달라질 거라고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7286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김진일 대표님 정말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진짜. 네, 하여간 공부를 많이 하고 와야 되니까 사실 힘들어요. 그죠?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거의 요즘은 과학자 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삼중수소 얘기하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나 어쨌든 열심히 해서 이렇게 궁금증을 풀어주니까 저희는 참 고마울 따름입니다. 자, 오늘 전지적 기자 시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일 대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